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3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한 것은 부산이 2주 연속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권이고 지금 아래쪽은 나머지 지역은 플러스권이에요. 광주는 뭐가 문제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추가에 대한 이야기 얼마 전에 있었죠.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 절단난다. 근데 정부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을 좀 조이겠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 아마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필요성이나 당위성, 집값 상승을 위해서 충분히 추가로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정부가 돌아섰어요. 이번 주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추가가 물 건너가면 추가 거래량 상승도 물 건너간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반전을 깨하던 시장 분위기도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뉴스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DSR을 우회할 수 있는 것들 막겠다.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을 살펴보기 전에 서울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도 지금 7월달 거래량이 한 95% 정도 거래가 완료가 되었을 텐데요. 3,300건 여기에서 한 5% 정도 더 거래한다고 치더라도 꺾인 느낌 드나요? 살짝 꺾였죠. 지금 이게 서울 바닥이 규제 풀렸죠. 대출 풀렸죠. 다 풀렸거든요. 그게 지금 역대 예전 이 초록색 덩어리들 예년 평균의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한 예년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죠.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22년을 한번 제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평균은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예년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줄어들 우려도 있다. 매도 물량, 그러면 매도 물량은 뭐가 문제냐? 5만 개, 연초에 5만 개 수준에서 지금 6만 9천 개, 거의 7만 개. 물량이 40%나 늘었어요. 역대 최대 물량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갑자기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늘어났어요. 눈치 빠르죠? 정부에서 대출 조인다고 하죠? 물량 확 늘어나죠? 바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죠. 건당 거래대금은 10억 선, 10억입니다. 10억. 부산은 4억 정도죠. 4억. 서울은 10억, 대구는 3억 3천. 거래량 살아날 때는 화끈하게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는 튀어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슬금 너도 나도 눈치 보면서 올라가다가 이게 정점인가? 뭔가 좀 많이 아쉽죠? 전세 거래량 한 13,000건 13,000건, 올해 13,000건 정도 이루어졌고요. 전세 매물은 31,000개. 한창 21년도에 전세 매물이 안 빠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말했던 그 시점이 3만 개거든요. 여전히 서울도 전세 매물이 많은 건 맞아요. 추세적으로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줄어드는지 한번 보자. 왜? 근래 들어서 갑자기 얘도 매물수도 박스권에 갇히면서 줄어드는 개수가 좀 완화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머무른다면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매물은 넉넉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5억이에요. 서울 집값 평균 매매가 10억, 전세가 5억, 부산 평균 매매가 4억, 평균 전세가 2.2억. 좀 비슷하죠. 소득 수준 서울이라고 그렇다고 부산보다 2배 높냐 하면 2배 높지 않아요. 오늘 좀 전에 제가 영국 관련된 걸 보고 왔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집값의 소득의 50% 정도를 월세로 생각하고 산대요. 너무너무 잔인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 사람들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부산 2주 연속 하락률 1위였고요. 인천은 벌써 상승을 한 지가 거의 석 달. 이렇게 묶어보면 거의 한 석 달쯤 되어 갑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느린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부산이다. 그 부산만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전세 지수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매수 우위 지수 부산이 꼴찌입니다. 보세요. 광역시 중에서. 그만큼 매물이 많으면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거래량이 부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광역시 중에서 매수 우위 지수 꼴찌 부산.
안 산다는 말이죠. 팔려는 사람은 많다는 말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놓고 봐도 부산은 살아날 듯 하다가 꺾여버립니다. 부산, 대구 나머지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대전만 좀 치고 나간다, 요런 느낌이지. 조금 더 확대해 놓고 보면 대전, 울산이 조금 앞서 나가지만 이거 60 아래면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어느 정도 꺾여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은 언제 올라가나, 이제 바닥 다졌다 이런 이야기 하나요? 자, 신고가 비율 뭐 정고점을 돌파하니 뭐니 이런 벌써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항상 보면은 이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꺾이는 지점이더라. 신고가 의미 없죠. 주간 거래량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다가 특례 보금자리론 끊기죠. 뭐 하죠. 세계 경기 안 좋아진다 하죠. 거래량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여기서 살아나면서 가격 10% 20% 더 오르면은 거의 전고점에 근접하는 매매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5만상 규제 해제했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풀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나중에 제가 내용을 넣을지 몰라요. 대출 규제. 규제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규제를 빡세게 본다. 요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가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주가 될지도 모르겠다. 매물이 늘어나니까 매매 거래량 1000만으로만 살펴볼게요. 부산 거래가 제일 삐리삐리하죠. 삐리삐리. 부산 제일 거래량 제일 삐리삐리합니다. 제2의 도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인천과 견주어 봤을 때 인천 네가 더 늦게까지 올랐잖아. 부산보다 인천이 더 늦게까지 올랐거든요. 더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런 인천보다도 못한 거래량을,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산이더라. 전세 거래량 인천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도 2등 순서는 지키고 있고요. 1000만으로 환산해보면 그 거래가, 부산의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더라. 인구 대비 온통 빨간불이에요. 부산 빨간불일 때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간불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매물 1위 부산. 그리고 조금 맞죠? 끝부분이 팍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도 끝이 치고 올라갔죠. 인천도 치고 올라갔죠. 광주는 끝부분이 미친듯이 치고 올라갔어요. 아마 웬만한 도시들은 전고점을 거의 돌파했을 거예요. 부산도 거의 전고점을 돌파했고 인천도 전고점을 돌파했고 대구만 조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거래량, 아니 매물 살벌하게 많더라.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요? 네, 잠시만요. 약간 시간차가 약간 발생을 해버렸네요. 자, 인구 매물 빨간불 대구와 부산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끝부분이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심상치 않죠. 부산이 하락률 1위, 광주가 하락률 2위였거든요. 하락률 2위인 광주 보십시오. 끝부분이 매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전세라도 씨가 말랐냐 하면 전세 매물 1위 부산. 인구 1000만으로 거래 회전율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죠. 매물은 월등히 많은데 회전율은 높지 않다. 빨간불이죠, 여전히.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무슨 근거로 간다고 이야기하시나요? 희망 회로인가요? 시청 감사합니다.